반갑습니다. 와룡봉수입니다. 자, 오늘 9월 20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인데요. 이번 주 시장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보시면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 요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링크가 나오는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카페, 공식 카페가 나옵니다. 이 카페가 공식 카페고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가 운영하는 이 카페가 아닙니다. 저와 뭐 닉네임이 비슷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닉네임에 제 사진을 도용할 수도 있고 이 유튜브 링크까지 달고 블로그, 카페 이걸 다 뭐 이렇게 연결을 해놓는 곳도 있던데 다 제가 아니고요. 오직 여기서 운영되는 것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방 같은 경우도, 무료방 같은 경우도 여기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제 들어오셔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여기 따로 접수처에서 말씀을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사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초보분들이나 중수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뭐 고수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매일 이제 실시간적으로 뉴스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증시 전망이나 시황도 있고요. 주식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도움을 조금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뭐 잠깐 광고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하시면 괜찮죠. 되죠. 되는데, 혼자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저희 2020년 수익, 매매 일지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손실이 올해 2종목 지금 손실이 났습니다. 손실 확정을 2종목 지었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이 지금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났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합니다. 급하게 막 이렇게 매매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조금 안정적으로 이 주식이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되게 불안정한 이 재테크 수단이잖아요. 리스크가 좀 큰 재테크 수단인데 그 속에서 가급적이면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같이 가실 수 있는 방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얘기까지 해보면요. 이제 다우는 마이너스 0.03, 나스닥은 마이너스 0.56% 정도 하락이 있었고, S&P 500 같은 경우 마이너스 0.6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은 코스피의 경우 0.66% 상승, 코스닥의 경우는 0.05% 상승. 지난주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었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움직인 것도 일부 있었고, 테마주 중심으로 조금 많이 흘러갔죠.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 FOMC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소프트뱅크의 그 콜옵션 사태들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은 아직까지 그 변동성이 뭐 완료가 돼서 끝났는지 여부는 뭐 지나봐야 알겠죠. 월요일 날부터 다시 봐야 알겠죠.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한번 1달락은 한번 지어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이야기들은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확진자 증가율은 확실히 이제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일평균 100명을 상회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는 다시 또 한 번의 재유행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인도 같은 경우 일평균 9만 명씩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고 미국도 지금 현재 한 5만 명 정도가 되고 있죠. 이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부담인데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좀 괜찮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 하락들이 이것 때문에 나타난 하락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백신이라고 하는 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백신의 개발이 차후에 이제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는 또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백신이 가시권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 영향력은 조금씩 떨어질 수는 있다. 이제 그렇게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초기 백신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이제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니까 그 나중에 따로 차후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나온 얘기가 화이자가 10월 중에 긴급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지난주였나요? 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긴급 승인 신청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화이자는 신청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지난 목요일 날 나온 얘기죠.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었고, 모더나 같은 경우도 지금 임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백신 관련 내용들이 업데이트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틱톡과 위챗입니다. 이게 이제 9월 20일부터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도 사용이 안 됩니다. 다만 위챗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용자가 뭐 중국이 절대적이고요. 90% 이상이 중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조금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미리 사전에 막는다라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틱톡 같은 경우는 일단 오라클의 지분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1월 12일까지 이 미국 이 보안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 보안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안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 보안과 안보 관련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조금 이제 향후에 불씨로는 남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분 인수 방식이 지금 20%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지분 인수율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차후에 미국에서 IPO를 했을 때 아마도 좀 더 이 지분율을 낮추고 미국 쪽의 지분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인들 아마 관리는 미국 쪽에서 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양책의 합의 지연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도 이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의외적인, 이게 8월에 지금 해결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8월 안에 해결이 됐어야 되는 게 지금 벌써 9월 말인데,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논쟁이 자꾸 지금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 뭐 전격적으로 1.5조 플러스 알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쪽에서는 처음 이 얘기였던 2.2조 정도, 처음에는 물론 3조였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내린 상태에서 2.2조를 다시 주장을 했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1조 이상은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1.5조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호응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차후에 이제 또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대형 기술주 중심의 조정은 계속해서 한 주간 더 있었다. 특히나 이제 FOMC에서 연준의 물가 목표제의 구체적 발언을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죠. 이제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소프트뱅크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옵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포지션이 이제
이 콜 포지션이 이제 정리가 조금 되고 나면 그다음 포지션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2주 연속 지금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요것과 관련해서도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대략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자, 이번 주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은 미국 부양책의 합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앞으로 남은 이벤트들을 생각을 해보면 미 대선 이전에 사실 가장 큰 이벤트는 이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그 사이에 지금부터 미 대선 사이에 미 부양책의 합의 이 부분이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겁니다. 이건 물론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데 어떻게 타결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공화당이 얘기했던 대로 1조 이하 뭐 지난번에 공화당에서 표결에 한번 붙였었던 3천억에서 5천억 이래 버리면 물론 이건 또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1.5조 플러스 알파나 뭐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던 2.2조 사이에서의 어떤 출하이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 그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국 쪽에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난 이 4월 달까지, 그러니까 금년 들어와서 금년 4월 정도까지는 공매도 포지션들이 꾸준하게 낮아졌어요. 공매도 포지션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낮아졌는데 한 2% 조금 넘는 상황에서 올해 들어올 때 2% 정도가 넘는 상황에서 한 4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대략 한 1.8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왔다가 4월 이후부터 다시 공매도가 증가를 하기 시작해서 한 2%가 조금 넘어가는 쪽까지 올라갔어요. 2%가 넘어가는 쪽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 다시 꾸준하게 하락을 해서 1.8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1.8까지 내려왔는데 지난주 한 주 동안 1.8에서 다시 1.9로 또 증가를 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 지금 아직까지 이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증가를 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게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대선과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중간에 한번 합의가 되면서 한 주 정도는 끌고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지금 쇼 포지션들이 이번 주에 증가했던 쇼 포지션들이 이걸 넘겨서 대선까지 갖고 간다라고 보면 이들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정말 숏으로 봐서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시기적인 숏으로 봐서 짧게 보는 거라고 한다면 좀 불확실성에 베팅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뭐 세계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포지션을 지금 늘린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선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증가를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해가지고 보면 전반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보수 언론 쪽이지만, 1%포인트 정도 역전을 한 이 여론조사 결과가 한번 나왔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번 대선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을 한 곳이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아마도 이 대선 전까지 중국 때리기는 일정 정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지금 실립니다. 지금 이거 계속 때리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이 지지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인종차별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히스패닉 쪽이 지금 이쪽에서 이 손해를 보고 있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조금 표가 좀 넘어간 거 아니냐, 여론이 좀 넘어간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분석들이 좀 있던데, 그 부분도 일정 정도 작용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일단 뭐 요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이건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 지난번 대선에서도 봤듯이 그 부분이 있고요. 이번 주에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한 번 있는데요.
이 발언에서 물가 목표제와 관련된 부분을 얼마나 또 한번 얘기를 할지 여부 한번 봐야 될 거고요. 시장이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 실망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문제가 관련된 부분 계속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텐센트까지 지금 확장이 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아마도 대선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때릴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구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남아있는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이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유럽 종양학회가 이번 주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이제 월화 수였나요? 뭐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부양책 합의 여부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꾸준하게 이제 악재의 그 내재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제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다시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는 밸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높은 게 맞죠. 높은 게 맞는데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은 나중에 언젠가 한번은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주 지난주는 아니고요. 지난주 그리고 요번 주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밸류 문제를 조금 지금 당겨 놓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전체로 보면 밸류는 높잖아요. 다만 이게 합의가 되면 이 유동성이 또 확보가 되잖아요. 지난번 미국에서 이 부양책이 나왔을 때 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상당수가 들어왔었다는 말이죠.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부양책이 합의가 되면 유동성은 또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이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다음번에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요 얘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죠. 올 말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이제 그 부분은 차후에 조금 이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지수 전망은 자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2360에서 2450 정도가 가장 무난한 이 박스권입니다. 가장 무난한 박스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에서 부양책이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어요. 요 자리까지 가게 되면 또 최고점을 찍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요 정도로 보고 있고요. 뭐 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만약에 부양책이 지금 요렇게 여기서 좀 사실 또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제 변동성을 이제 의외의 악재겠죠.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또 강력하게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 충격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언제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게 한번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요게 가장 무난한 정도의 제시책이고 박스권이고 부양책 합의 여부에 따라서 요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심 섹터는 휴대폰 중심의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이 친환경차,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만약에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어서 바로 뒤이어서 이 인프라법이 또 통과가 될 거예요. 인프라법이 통과가 되면 아마 이쪽에서도 상당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전제 조건은 일단은 부양책 통과입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부 바이오 섹터들 이번 주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일단 뭐 이번 주는 뭐 요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지금 보면 시장이 조금 불안정성을 띠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좀 불안정성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주는 요거 관련한 내용으로 일단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뭐 물론 제가 여긴 지금 쓰지 않았습니다만 또 한 가지 그
이 백신 관련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다.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준비 오늘 잘 하셔서 다음 주도 모두,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